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첨단 생산세 공제 받는 것도 훨씬 양이 크다. 앞으로 2년 동안 분기별로 80% 이상 소비하면서 매출의 40%까지 커버칠 것이다. LG엔솔은 삼성 SDI나 SK오일이나 파나소닉 다르게 유일하게 3 배터리 폼팩터를 모두 다 한다. 각형, 원통형, 파우치 다 하는데 지금 원통형 쪽으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468의 원통형 배터리 수주를 미친듯이 받고 있다. 최근에 수주받은 벤츠 역시도 468의 원통형 배터리다. 벤츠 나간 수주를 보고 앞으로 468의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수주는 폭증할 것을 보고 있다. 삼성 SDI나 SK온과 다르게 미국에 유일하게 공장 이미 가동이 됐다. 이 시간 폴란드 공장 외에 렌싱 스텔라티스 합작 공장, 스타에너지 공장. 이번 주에 SK온 ESS 배터리 수주 계약도 2조짜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친듯이 ESS 배터리 관련해서 LG엔솔과 SK온과 삼성 SDI가 중국 CATL과 BYD의 수주를 계속 뺏어올 것입니다. 왜냐? 당장 내년에 CATL과 BYD 대중국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58.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 LG엔솔은 당연히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네,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지금 저녁 8시 정도 됐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조정이 오겠지,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버틴다는 거는 굉장히 센 겁니다. 시세를 한번 상승 추세를 준 다음에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지수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지수를 강하게 상승세를 떠받치는 기존의 주도주에서도 사실은 조선 빼고 방산이나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밸류에이션 부담 논란은 있지만 그렇다고 조선이 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방산이나 원전보다 싸다는 얘기고요. 방산, 원전, 전력기기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됐던 원전단에서도 두산에너지가 주춤하지만 SK에너지라든지 BHR라든지 다른 기자재 쪽에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전과 LNG 같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같은 원전에서도 완전히 차별화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강력하게 바이오 쪽하고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반기에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중에 요 세 번째 2차전지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또다시 나타내고 있어서 제가 주말에 열심히 또 준비해서 2차전지 관련돼서 안 다뤄드린 지 너무 오래돼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2차전지 LG엔솔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2월 달에 단독 강연을 진행합니다. 12월 단독 강연에 요 구글 시트폼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2월 달에 하니까요. 올해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총정리 다 해드리고요. 내년에 주도주까지 쭉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오시면 재밌고 네트워킹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 저하고 Q&A 시간만 1시간 이상 가질 거니까 단독 강연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 단독 강연에 일찍 신청하시면 당연히 금액적으로 무조건 혜택이 있습니다. 슈퍼 얼리버드는 35,000원. 얼리버드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강연료는 5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8월 말 지난달에 바이오를 주제로 강연회를 1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나머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온라인 강연에 지난달 것도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PD님이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가독성 있게 PPT 양식도 바꿔보고요. 제가 이제 조금 그 투자 포인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략하게 할 수 있을까? 또 PD님이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Q&A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시도로 계속 도전하고 있으니까 김주현의 훈련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구독과 성원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가 여전히 부진합니다. 평균 상승률은 0.5%고요. 최고점 대비 71% 하락한 수준이니까 상당히 부진한데 일단은 대장주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1%로 너무 부진해요. 최고점에서도 46%랑 하락 중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13%대. 여기 보시면요. 특징적인 게 그나마 2차전지만 하는 비즈니스 모델 말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2차전지와 반도체를 같이 섞은 비즈니스 모델만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 솔브레인입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80%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28%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2차전지 내에서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당히 다 부진합니다. 양극재단의 코스머신 소재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양극재단의 NF, LNF도 최근에 그 재무구조 관련된 상당히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LNF 때문에 양극재 전반적으로 다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큐퓨처엠도 최근에 플러스 전환됐다가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2차전지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도 요걸 먹더라도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첫 번째 질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흥국, 다올, DB, LS, 키움, SK, 하나, 미래, 현대차, IM, IBK, 한화, 유한타, 신한, NH, 메리츠, KB, 유진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네, 저도 주말에 쉬고 싶습니다. 유튜브 하는 거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엄청나게 준비하고 또 도와주는 고마운 PD님들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주변에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기업 분석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기업 분석 유튜브로는 원탑 1등 자신 있고요. 요게 잘 돼가지고 많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탐방도 다니고 워렌 버핏의 오마에 가면 왜 투자의 마을을 열잖아요. 최종 목표 김지윤의 훈훈한 투자학교 달성하려고 저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큰 꿈과 비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유튜브로 돈 버는 거는 포기했습니다. 유튜브로 돈 벌지 않고 유튜브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질문 형태를 한번 바꿔봤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어떠한 특정 이해관계 없음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LG에너지솔루션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전혀 아니고 투자 아이디어 2차전지 전반의 업황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야, 그렇게 엘트 사업 잘 나간다는데 ES 사업 현황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3분기를 시작으로 최소 ESS 쪽에서 분기별 매출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당연히 100%가 넘겠죠? 첨단 생산세 공제 기준으로도 ESS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내년 기준이면 전기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ESS 출하량이 전기차와 비등비등해지거나 전기차의 출하량을 뛰어넘을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ESS가 당연히 전기차보다 그 킬로와트 시당 세액공제 금액이 당연히 큽니다. ESS는 전기차보다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도 당연히 첨단 생산세 공제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반기의 최대 모멘텀 역시도 ESS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셀 업체 중에 유일하게 LFF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LFP입니다. LFP 현지 공급하는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다. 2분기에 ESS 손익분기점 이미 돌파 예상하고 있고요. 첨단 생산세 공제 기준으로 제외하고도 3분기에 ESS 마진은 싱글 마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ESS 마진이 전기차 마진보다 더 좋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은 ESS로 이미 조기 전환을 했고요. 이걸로 물량이 딸려서 넥스트 스타에너지 바로 어디죠?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역시도 이스로 일부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시간 랜싱 공장 역시도 26년도에 본격적으로 ESS 쪽으로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ESS 캐파 쉽게 말해서 올해 기가와트시라면 내년에 30기가와트시로 약 80% 이상 거의 100% 가깝게 ESS 캐파는 2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ESS 생산 능력은 내년 말 기준으로 3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또 질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ESS 관세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 40.9%에서 내년에 54%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꽉 잡고 있는 CAT와 BYD의 ESS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전망이고 최근에 나온 LG에너지솔루션 수주 현황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수주 현황과 LG엔솔의 실적 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네, 최근에 공시된 미국 전기차 쪽으로 수주만 봐도 27년까지 신규 수주가 15기가와트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 랜싱 공장에서 주력으로 공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27년 기준으로 미국의 ESS 공급량은 연간 50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공급량이냐면요. 24년도 테슬라의 메가팩토리 기준이 50GW가 조금 안 된 43GW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큰 양이죠. AMPC 대상으로 배터리의 출하량은 연간 2배씩 성장해서 27년 기준으로 바로 LG엔솔의 이 출하량은 121GW까지 커질 것으로 보는데, 그 121GW의 42%는 ESS가 생산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애리조나를 거점으로 현재 부지만 확보했고 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26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애리조나 공장도 양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LFP 기반의 ES 시장을 재편하는 거에서 LG엔솔이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탑티어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4분기 중에 유일하게 LFP 기반의 ESS로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수령 예정입니다. 규모의 경제로 앞서가는 생산력을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4분기에 ESS만으로 영업이익 500억 내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양 대규모 수주는 46파이 기반의 신규 폼팩터로 벤츠를 필두로 폼팩터 다변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 또 나왔죠. GM하고 망가니치 배터리로 어떤 형태? 각형 형태로 27년도 말에 또 폼팩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CATL은 각형만 하죠. 삼성 SK 각형만 하죠. 파우치 하죠. LG엔솔은 파우치, 원통, 각형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주력 배터리 폼팩터 업체는 LG엔솔이 탑티어가 될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 27년 생산 공장 예상되는 물량은 벤츠인데, 벤츠 쪽으로 승용도 받고 상용도 받았는데 요번엔 상용 트럭으로 예상이 돼요. 승용 트럭, 상용 트럭 모두 대규모 볼륨 매출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양산 기대했던 도요타 수주받은 거, 혼다 수주받은 거, 현대차 모두 내년 말 정도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연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도요타, 혼다, 현대차의 물량이 폭증하는 실적 반영 시기는 26년 말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실적이 큰 폭으로 반영되는 거는 역시나 27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6년도 배터리 관련돼서 유럽과 아시아가 LG엔솔 실적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 내년에 약간 부진할 거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매출을 기여하고요. 올해 3분기에 살짝 실적의 소강 국면은 오겠지만 4분기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 반등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유럽에 대응해서 상반기보다는 훨씬 출하량과 가동률이 개선된다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르노향으로 LFP 배터리가 공급되고요. 미드니켈, 르노와 폭스바겐 쪽으로 모두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사가 다변화된 거는 CATL보다 LG엔솔이 압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NC의 파워치였다면 이제는 배터리 폼팩터의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LFP도 시작됐고 ESS도 시작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LG엔솔은 포드의 대규모 소위 말하는 풀 모델인 이트랜짓, 이트랜짓이 하반기에 포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대폭 출하가 예상됩니다. AMPC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 사이즈가 분기별로 700억에서 800억대까지는 상반기보다 훨씬 숫자가 턴어라운드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새로운 네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ESS 매출 비중은 얼마까지 확대가 될까요? 네, 작년 기준 전체 매출의 8.6%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최대 15%까지 커질 것 같고요. 내년에는 27%까지 ES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27년도가 되는 순간 ES 매출은 전체 매출의 40%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ESS 매출 비중이 커진다는 거는 마진도 더 좋아지는 거고요. 전기차에 대한 편중된 LG엔솔의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거고요. LG엔솔의 실적 안정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첨단 생산세 공제도 ESS가 전기차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개선될까요? 또 새로운 질이죠. 작년에 6%가 안 됐습니다. 5.4% 정도였는데 올해 7.7%. 내년에 11.6%로 드디어 내년에 LG엔솔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예상되고요. 27년에는 15%에 달하는 영업이익률로 예상되는데 요게 바로 ES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벤츠와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유럽은 32GW, 북미 75GW로 신규 46파의 원통령 시리즈 승용차로 추정이 되는 게 요 새로운
벤츠 계약건이고요. 재미난 건 현재 판매되는 원통용 배터리의 가격이 킬로와트시당 100달러에 추론해봤을 때 연 환산 매출은 약 2조대, 연간 2조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총 매출 계약 규모는 15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주 경쟁력을 이번에 벤츠로 다시 한번 LG에솔이 재확인했고요. 거의 수주가 삼성 SDI나 SK온 쪽으로는 못 가고 LG에솔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이고 최근 요번 주에 SK온이 드디어 2조짜리 수주를 받았습니다. 폴란드 공장은 원통용 생산 라인 증설 추진을 예상하고요. 폴란드 가동률이 5대까지 떨어졌네 완화했지만 급격하게 70%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원통용 배터리의 수주 잔고, 특히 전기차 고객사만으로 최소 190기가와트가 예상되는데요. 요걸 쪼개보면 리비안이 벤츠 상용이 50.5기가와트, 벤츠 승용이 75기가와트로 벤츠가 전체 190에서 125니까 50% 넘게 50%가 아니죠. 거의 7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통용 생산 라인 관련돼서 애리조나는 28년도 말부터 풀캐파 가동률 최소한 70% 이상의 가동률을 확보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급계약 시점이 상당수 반영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내년이 아니라 27년 이후이기 때문에 27년도부터 역대급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적 회복은 당장 26년도부터 됩니다. 전기차 선수요를 확인했지만 4분기에 판매 둔화 가능성 우려가 나오고 있으면서 4분기에 판매 둔화가 실질적으로 LG에솔의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약간의 주가를 또 한 번 누르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개정법안 FEOC 요건에 바로 ESS도 적용에 따라 ESS 쪽 탈중국 벤더 니즈는 확대될 거고 이미 벌써 시작이 됐다. 6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ESS 전체 시장 규모는 얼마인가요? 네, 2030년 미국의 ESS 누적 설치 규모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우드맥이라는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3시간 방전을 가정하면 약 300기가와트로 환산되고요. 세계 미국의 태양 에너지 산업협회에 따르면 700기가와트로 보고 있습니다. 24년에 약 37기가와트가 미국에서 설치됐고 미국의 누적적인 ESS 설치량은 83기가와트입니다. 앞으로 220기가와트가 최소한 추가로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매년 향후 6년 동안 2030년까지는 매년 30에서 40기가와트의 ESS가 설치돼야 된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LG에솔의 점유율 30% 기준으로 미국의 미시간에 아주 보수적으로 30%만 잡아도 미시간에 잡아놓은 17기가와트의 70% 가동률은 충분히 나오도 남는다. 왜냐하면 40기가와트의 30% 점유율이면 12기가와트인데 지금 미시간 17기가와트는 70% 가동되면 딱 12기가와트가 됩니다. 그죠? 77에서 48에 11.8기가와트니까 이렇게 되고요. LG에솔 최근에 목표가 53만원대 다월증권 어제 레포트입니다. 드디어 50만원대 레포트가 다시 나왔고요. 흥국이나 DB 모두 다시 40만원대가 나왔는데 LS만 상당히 부정적인 우려를 나타내면서 30만원대 나왔고요. 다시금 저는 50만원대 레포트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 목표가와 계류율은 55%, 평균 목표가와 계류율은 현재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목표가 계류율을 잘 활용하는 법은 빌리너스 캠퍼스 구형 모델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여기 보면 미시간 지분율, 애리조나, 얼티엄셀, 미시간, 혼다, 현대차, 넥스트스타 요거 관련돼서 첨단 생산 수령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고요. 첨단 생산 수령 금액은 2030년까지는 계속 피크를 향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시간, 애리조나, 얼티엄셀즈, 혼다, 현대차, 넥스트스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피크 시점이 아니라 25년도보다는 26년도보다는 27년, 30년까지 쭉 우상향하는 추세로 첨단 생산직 공제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SS 평균 판매 단가와 세액 공제 현황은 어떤가요? 7번째 질문입니다. ESS는 배터리 셀 단위로 판매할 때는 킬로와트시당 100달러 내외지만 컨테이너나 시스템 단위로 판매할 경우는 200달러까지 부가가치가 2배 올라갑니다. ESS는 팩이나 시스템 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평균 판매가가 높고 셀이나 모듈 함께 시로 적용되기 때문에 ESS 같은 경우는 보통 킬로와트 시당 최대 45달러가 생산세 공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훨씬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테슬라가 작년 기준 30일 기가와트시의 메가팩을 출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테슬라 제가 작년에 43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테슬라의 메가팩은 31이었습니다. CATL 배터리를 주로 썼기 때문에 LG엔솔이 뺏어올 지금 절체절명의 기회에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CATL의 ESS 배터리를 LG엔솔이 전부 다 뺏어올 절체절명의 기회가 당장 올해 25년도부터 왔다는 겁니다. 7월달 판매 현황, LG엔솔 판매 현황을 보면 전체 소유량은 8.7기가와트시로 전월 대비 안타깝게도 13% 감소했습니다. 역시나 테슬라의 부진이 LG엔솔의 직격탄을 매겼습니다. 다행히도 현대기아차가 168% 증가했는데 바로 캐스퍼와 EV3가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엄청나게 잘 LG엔솔이 공급하는 물량이 114% 증가했는데 이게 대단한 게 GM의 전체 증가량은 97%입니다. GM 물량 중에 LG엔솔이 판매하는 물량이 114% 증가했다. 그거는 LG엔솔의 GM 출하량도 늘어나고 LG엔솔이 판매하는 GM 모델이 더 상대적으로 잘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안타깝게도 7월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나 감소하면서 LG엔솔 실적을 깎아먹었습니다. 미국 이스 설치량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요. 물론 27년도, 28년도 기점으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7월달 LG엔솔 기준으로 전기차의 매출 비중은 26%까지 감소했고요. 다만 GM의 매출이 114%대까지 폭증하면서 매출 비중은 27%까지 증가했습니다. 물론 7월달에 미국의 두 자릿수 판매량이 나왔는데 이거 선수요다. 세액공제 폐지 전 선수요라고 얘기하는 거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26%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 감소가 조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도 판매량이 유럽에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죠, 테슬라가. 그 다음에 올해 따끈따끈한 이제 7월까지 누적 신규 데이터 요거 연평균 성장률 비중국에서 중국 제입니다. 여전히 25%의 성장률은 유지하고 있다. 눈에 딱 띄는 거는 LG엔솔이 그래도 선방했다는 겁니다. 전체 점유율 비중국 제외하고 20.7%로 여전히 CATL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7.2%로 굉장히 부진했고요. SKO는 10%대로 여전히 선방을 했다. 우리 3사 비중국에서 37.9%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 전기차 판매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약 23.2% 성장하면서 여전히 20%대 초중반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보시면 평균 성장률이 27%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조금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가장 눈에 띄는 비중국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원래 12%대 점유율에서 17%까지 올라왔습니다.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배터리 바로 LG엔솔과 SK온, 삼성 SDI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LG엔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2등인데요. 테슬라가 급격하게 점유율이 12.8%까지 빠졌고요. 현대기아가 드디어 3등을 기록했습니다. 8.6%로 3등을 기록했고요. 생각보다 르노 쪽에 좀 선방이 나오고 있고요. BYD도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지만 BMW나 스텔란티스가 부진하면서 삼성 SDI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경쟁사 CATL의 주가 현황은 어떤가요? 네, CATL도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거의 다 주가를 다 회복하면서 경쟁사 역시도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LG엔솔과는 상황이 완전 다르다. 홍콩 증시에 새롭게 또 상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자금을 또 따라당겼고요. 평균 PER은 25배 수준이 나오면서 LG엔솔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입니다. LG엔솔의 25년도, 26년도 실적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25년도 매출은 8% 감소, 다만 영업이 1조 8천억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요. 내년도와 내후년도 모두 매출은 25% 증가를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은 내년에 82%, 27년도에 57% 증가해서 평균 LG엔솔의 앞으로 2년 동안 영업이익 증가율은 7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의 영업이익은 올해 1조 8천억대에서 27년에 5조대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경쟁사 삼성 S의 실적은 그럼 어떤가요? 삼성 S는 올해 매출이 20%나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1조가 넘는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 SDI도 내년과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매출 단에서 20% 성장하고 영업이익 내년에 흑자 전환해서 6천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에서가 삼성 SDI의 실적 차이는 압도적으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삼성 SDI는 27년도 돼야 118% 증가한 다시 1조 한 5천억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표 보시면 LG에솔은 23조대 매출에서 내년에 28조대, 내후년에 35조대 매출 사이즈로 커지고요.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3조 3천억, 5조 1천억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LG에솔의 25년도, 26년도, 27년도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25년도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380배가 넘는 엄청난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 58배, 27년에 돼서야 정상적으로 3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예상이 되고요. 경쟁사 삼성 SDI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삼성 SDI는 올해 적자라서 PER 밸류가 산정이 안 되고 내년에 25배로 정상적인 삼성 SDI는 내년 정도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돌입하고요. 삼성을 만약에 27년까지 보유할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코스피 평균 PER 15배보다 훨씬 낮은 삼성 SDI의 밸류에이션은 27년 기준으로는 11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의 수급 현황 보시면 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지만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는 그래도 기관이 누적 순매수 7,50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개인들이 지금 저가 매수세가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 기관 솔직히 수급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LG엔솔은 큰 틀에서 보시면 요 가격대와 요 가격대의 박스권에 지금 놓였고 다시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요 30까지 만약에 이탈된 경우에는 31만원 초반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이지만 이렇게 거래대금은 조금 증가하고 있다.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증가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을 전부 차트로 돌려봤더니 요게 1년 이동평균선입니다. 24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이 정말 없었습니다. 솔브레인하고 한솔케미칼 정도가 240일 1년 이동평균선에 있었습니다. 이 전해액을 하는 상당히 재무구조가 불안하고 나쁜 엔캠보다는 전해액의 성장성을 본다면 저는 솔브레인을 공부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에 대한 자세한 기업 분석은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한솔케미칼과 더불어 240일 1년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차트상으로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솔브레인도 최근에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여기는 수급 판매 꼭 공부 차원에서 보세요. 솔브레인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떤지, 한솔케미칼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떤지 보면 안타깝게도 삼성 SDI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2차전지만 메인으로 하는 사업 LG엔솔하고 수급이 다르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배터리에 부진한 것을 ESS가 벌크업하고 있는데 벌크업한 지 얼마 안 이 ESS 벌크업은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첨단 생산세 공제 받는 것도 훨씬 양이 크다. ESS는 앞으로 LG엔솔 기준으로 매출에 앞으로 2년 동안 분기별로 80% 이상 성장하면서 매출의 40%까지 커버칠 것이다. LG엔솔은 삼성 SDI나 SK오일이나 파나소닉 다르게 유일하게 3대 배터리 폼팩터를 모두 다 한다.
각형, 원통형, 파우치 다 하는데 지금 원통형 쪽으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468의 원통형 배터리 수주를 미친듯이 받고 있다. 최근에 수주받은 벤츠 역시도 468의 원통형 배터리다. 벤츠 나간 수주를 보고 앞으로 468의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수주는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SDI나 SK온과 다르게 배터리 폼팩터도 그렇지만 ES 쪽으로 미국에 유일하게 공장 이미 가동이 됐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 외에 랜싱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스타에너지 공장, 대폭 미국의 시장을 CATL과 BYD한테 뺏겼던 거를 LG엔솔이 필두로 이번 주에 SK온 ESS 배터리 수주 계약도 2조짜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친듯이 ESS 배터리 관련돼서 LG 엔솔과 SK온과 삼성 SDI가 중국 CATL과 BYD의 수주를 계속 뺏어올 것입니다. 왜냐? 당장 내년에 CATL과 BYD 대중국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58.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 LG엔솔은 당연히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은 안 좋지만 수급은 변할 수 있다. LG엔솔 긍정적인 거는 다시금 50만 원대의 목표가가 나왔다는 거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분기가 오히려 실적 소강 국면이지만 4분기 때는 다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ES 실적은 당장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재료, LG화학,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다시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많이 봐주시고 12월달 강연회랑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문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